2015 중국 갑조리그 3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좌변에서 저워시 선수가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워시 선수의 입장에서는 하변에 흑에게 큰 집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좌변 쪽에서 어느 정도의 집으로는 뭐 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집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 방금 전 마지막 두 수, 이 호구 치는 수와 치중 가는 수에서 묻어납니다. 대신에 약간 뒷맛이 나빠요. 흑이 축이 유리하다면 이쪽을 나가는 순간에 여기를 치받아서 넘어가는 것도 생기고 네. 뭔가 좀 뒷맛은 나빠 보이네요. 네, 당장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쩐지 흑이 참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로 바둑이 짜여진 것 같아요. 좀 그런 면도 있는데요. 대신에 박정환 선수가 이 바둑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흐름으로 보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자신이 잘 둘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막 둘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집을 한번 볼까요? 흑집은 여기에 백이 3-3 침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정가만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밖에 세워줄 수 없습니다. 네. 일단 확정가만 한번 세워보죠. 20집, 30, 40, 43, 45, 50. 흑집은 한 여기가 53집 정도 나고요. 55, 60, 62. 75집은 확보에 여기를 지금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80집 이상 납니다. 여기 반으로 세도 한 80집은 나네요. 뭐 백이 이을지 흑이 잡을지. 늘어날 곳이 많은 바둑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100집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제외한 채 세워보겠습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뭔가 수가 날 것 같고 여기는 최소한 깨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전부 집으로 굳어 주었을 때, 흑이 그냥 굳혀 주었을 때 개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00집은 최대한으로 나면 한 55집 정도 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65 정도 확정가는 그렇네요. 그럼 반면 15집을 어디서 만들어내죠? 일단 지금의 개가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강렬한 이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정환 선수가 이 부근에 백의 세력을 완벽하게 지어낼 수만 있다면 네. 집으로 앞서 있습니다. 흐름은 확실히 흑이 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우중앙 전투에서 박정환 선수가 실패를 한다면 그땐 다시 이쪽을 뭔가 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이쪽의 형태 같은 경우는요. 젖히면 다 틀어 막아서 버텨야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끊고 먼저 단수를 쳐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뒷맛은 조금 나쁩니다. 여차하면 이제 여기를 두고 딴에서 안에서 살자고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 안에서 뭔가 노릴 수는 있어요. 물론 미리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 흑이 무리입니다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중앙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한번 노림수 정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은 좀 이 우변에서 뭔가를 얻어줬으면 하는데요. 네. 지금 저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 집으로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좌변을 굳혀주겠다는 뜻입니다. 안 받았어요? 이건 또 뭐죠?
지금 저워시 선수도 분명 이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백은 계속해서 뭔가 버티는 느낌의 수들만 두고 있습니다. 딱 봐도 무리라는 게 느껴져요. 네. 사실 이 부분의 흙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늘어간다면 다음에 여기를 틀어 막아서 안에서 살거나 이 백돌과 수상전을 가는 수, 그리고 중앙 쪽에 이 단수와 미는 정도까지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약간의 뒷맛, 참 신경이 쓰이는 자리인데 지금 이런 곳을 방치한 채 여기를 붙여서 버텼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워시 선수가 지금은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간상으로 두 선수가 초읽게 몰려왔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 2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각자 1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부터는 초읽기에 쫓기면서 착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상변은 내버려 둔 채 이쪽을 정리하는 박정환 선수인데요. 네, 저워시 선수가 여기를 붙인 것은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통렬한 수임에는 분명하죠. 이 수가 다음에 여기 끼우는 수를 봐서 끼우고 있는다면 이쪽을 단수 치고 단수 쳐서 흑도를 잡는 것이 다시 생깁니다. 네. 받아주면 한 점을 잡아서 전부 끊어졌어요. 그 정도로 부분적인 통렬함이 있는 수법인데 박정환 선수는 만약에 이쪽에서 흑도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이 터져 있으니까 굳이 여기 연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우중앙 쪽에서 타계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 상황이 제가 처음부터 약간은 우려했고 또 약간은 이 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요. 흑이 실전처럼 이쪽을 먼저 삭감을 갈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건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를 둬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를 둬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금은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게 뒀어도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네. 형세였군요. 지금 여기를 둘 때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로도 맛이 나쁜데 이곳에 단점마저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려 갔어도 제가 볼 때는 수가 날 확률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반대쪽에 흑도 끊어져 있었고요. 네. 네, 과연 우측에 흑의 돌들 쉽게 타개가 가능할지. 주변의 백돌도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흐름이라면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둔 수로 그냥 타개를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둔 이상은 그래도 계속 이쪽을 건드린 것이 맞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를 한번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건드리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백돌이 여기에 왔죠. 네. 그렇다면 이제는 마늘모나 단수가 선수가 아닙니다. 결국 좌측을 노리는데 약간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중앙 쪽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저우어시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세게 나올 텐데 그걸 다 견뎌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바둑을 볼 때 박정환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요. 지난해 이 한국 바둑리그에서
박정환 선수 티브로드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네. 당시 티브로드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문장이 박정환 선수가 대구 갈 때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실수가 나오거나 잠깐 불리하거나 해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결국 이제 승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이 주문처럼 사용되던 티브로드 팀의 언어였는데 세계 대회에서 중국 기사들을 상대할 때 또는 중국 갑조 리그에서 중국 기사들을 상대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백의 강수에 대해서 흑도 아주 멋진 수법으로 반격을 해 나갑니다. 여기를 치받고 나서 이렇게 마늘모를 두니까 모양이 그럴듯해요. 여기 끊는 수도 노리고 있고 또는 이쪽을 돌파해서 전체를 더 크게 끊어간 수도 노리고 있고 또 여기를 돌파한다면 여기 틀어막는 수는 3점을 잡는 것을 봐서 선수입니다. 백이 함부로 좀 교환을 못 하겠네요. 네, 백이 뭔가 여기를 끊는다든지 젖힌다든지 강력하게 두는 데는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끊어갑니까? 지금 상황에서 백이 흑돌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수보다는 이쪽을 나가는 것이 그래도 전체 공격을 엿보는 수였는데 저워지 선수가 여기를 끊었다는 것은 백도 지금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좀 끝까지 강하게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약간의 그 타협책을 제시하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의 타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측에는 이 3점이 잡히는 뒷맛이 있는데 네. 3점을 잡았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계속 공격을 강하게 가는 것이고요. 안에서 두 집을 갖추는 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이 바둑의 이 최후의 승부처는 이쪽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백이 타협을 하고 흑을 살려주고 나서 네. 이 전체를 끊어간다든지 했을 때 또는 그냥 이 젖혀서 집을 내고자 했을 때 이 전체 백집도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 안쪽에 백의 진영에 뒷맛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늘어둡니다. 네, 지금 저수가 정수겠죠. 백이 이쪽을 받긴 받아야 했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부분적으로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뭐 다 견딜 수도 없고요. 여기를 끊어도 이제 단수 치고 나오면 결국 또 장문도 크게 있고. 단수를 이은 거죠. 네, 지금 흑이 여기를 이었을 때 단수 치고 나온다면 또 장문이 있고요. 네, 과연 어떻게 풀려갈지. 이제 앞으로의 수순이 예상되는 것은 흑이 여기를 둬서 살리고
대략 이쪽에 있는 세 점을 잡으면서 네. 흑도를 살리고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젖혀갔을 때 그 이후의 뒷맛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바쁜 와중에 지금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각보다 백의 모양은 좀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다면 흑도 이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흑은 안에서 확실히 살았죠. 여기서 3선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 점을 잡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수가 안전합니다. 이수를 두어야 네. 끝까지 백이 흑도를 잡으러 왔을 때 여기 한 집을 낼 때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돌이 여기에 있다면 여전히 찝어서 못 살아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여기서 백이 끼웠을 때 다음 변화가 궁금한데요. 교환을 해두고요. 백이 사실 여기를 원래는 이제 끼워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한 것이 네. 젖히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요. 아, 끼운다면 그 이후의 뒷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받아야죠. 그때 이 아래쪽에 약점이 없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우변 백이 또 걸리네요. 네, 이쪽에 백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서 지금은 백이 끼운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우변은 확실히 살았고요. 네, 이 바둑은 뭐 중앙 쪽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진행이 수읽기도 수읽기지만 이 정확한 형세 판단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흑이 작전을 세우려면 이 정도 깎으면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한 3, 40수 전에 박정환 선수가 이 수를 선택하기 이전의 상황보다는 좀 더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수로 쉽게 중앙 쪽을 깼다면 그때는 이곳에 돌이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앞선다고 보였는데 이 수가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상대의 뒷맛을 노리는 자리였고 네. 아직까지는 그 뒷맛을 노리진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그곳을 뒀으면 좌변부터 공략을 하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고 이기면 이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죠. 우측에서는 흑이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두 대국자는 어떻게 형세 판단을 하고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상변부터 건드려 가고 있거든요. 네, 이쪽이 수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대략 이곳을 깎다가 흑이 선수를 잡고 이 부분을 지키는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가 정수일지. 네. 지금 백은 여기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라서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지키면 이제 이곳에 끝내기가 남습니다. 그렇네요.
네, 대략 흙이 이 정도로 지킨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최소한으로 흙이 끝내기로 해도 여기를 붙여서 호구 치고 배기 지키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흙집이 60집이고요. 흙집은 87 정도 납니다. 네. 이곳에 어느 정도 깨 들어가고 선수를 쥐어서 귀를 왔을 때 그때의 흙집입니다. 100집을 세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백이 어느 정도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적당히 타협을 한다면 이제 이곳을 백이 받고 젖히고 이 끝내기까지는 당하는 이제 그 정도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딱 이 선까지 33집이고요. 35, 40, 43, 50, 70, 80, 100이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난다면 이미 85집 정도거든요. 아, 그럼 반면으로 비슷해져요. 글쎄요, 역시 이 흐름이 지금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박정환 선수도 뭔가 강력하게 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백이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개가를 했던 그림대로라면 네. 글쎄요,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이 정도 선입니다. 백은 여기를 연결하고 흙도 이제 상변을 연결이 가능하고요. 백이 이쪽을 찌르는 정도로 이제 집이 났을 때 그때 흙이 여기를 지켰을 때 개가입니다. 이건 좀 부족해요. 그럼 박정환 선수가 그것보다는 좀 더 중앙을 깨 들어가야 네. 합니다. 아니면 아예 좌측에서 뭔가 수를 낸다든지 해야죠. 지금 중앙 끊어서 뭔가 두는 건 변을 막네요. 네, 여기를 끊어서 올인 작전을 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지금 여기를 잇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네요. 원래는 여기를 잇는다면 끊을 때 흙돌이 여기에 없다면 바로 단수가 되지만 지금은 이곳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뭐 흙이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아까 계산보다는 확실히 득을 봤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단순히 득 정도가 아니라 뭐 네. 엄청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피해를 상대에게 입혔는데요. 흙집이 늘어난 것이 8집에 10집, 11집, 20집, 21집, 흙집이 한 21집 늘어났고 100집이 여기 잡는 뒷만만큼 깨졌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25집 정도의 활약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흙이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온다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100이 먼저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손익 계산을 해봐야 되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쌍방간의 찜찜한 구석인 과연 이곳에 뒷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애초에 흙이 여기를 두었을 때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뒷맛이 있거나 아니면 끝내기로 엄청난 활약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계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은 흙이 저런 식으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죠. 백이 여기 있는 것도 선수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칸 아래도 선수이니까요. 네. 그리고 일선도 선수죠. 네, 일선도 여기를 둬서 먹였을 때 이렇게 이으면 선수가 됩니다. 글쎄요, 집 계산이 아까 흙이 여기를 지켰다고 봤을 때는 제가 여기까지 흙집을 8집을 세워주고 있었는데 손을 뺀다면 막았을 때 치중수가 생겨서 또 선수라고 네. 보면요. 8집이 한 2집 정도밖에 나지 않았고요. 100집은 한 12집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한 15집의 차이가 나는 네, 겁니까? 그래도 흙이 확실히 득을 받네요. 아까의 계산에서 흙이 여기를 지키고 반면으로 약간 앞서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곳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의 계산대로라면 흙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것이 그 티브로드 선수들이 말했던 의심하지 말인가요? 네.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박정환 선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5 갑조 리그 잠시 후에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 중국 갑조 리그 3라운드 김지석 선수 대 렌샤오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장고바둑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갑조 리그는 장고 바둑에서는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 4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는 뭐 시종일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우세한 순간이 많았지만 중반 한때 위기가 아닌가 싶은 순간을 잘 넘기고 네. 다시 우세를 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김지석 선수입니다. 하변에서 의외의 작전에 지금 당황하는 모습인데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약간 렌샤오 선수가 편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인지 조금 많이 갔어요. 아, 그렇네요. 제가 예상하던 수는 이제 어깨를 짚거나 또는 이 2칸 정도였는데 네. 뭔가 한 발 더 간 느낌은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다음 한 수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백이 후퇴를 한다면 네. 젖히는 순간 그 이후에 되젖히기는 어려워요. 이 끊는 수가 있어서 흙은 확실히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된다면 백이 애초에 한 발 더 가서 득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가는 것보다 나은지도 의문이에요. 약간 자충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늘 생각이라면 애초에 여기를 가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파고들자니 이거는 좌측의 흙의 벽이 워낙 강해서 백이 무리입니다. 지금 혹시나 싶은 수가 이제 여기나 여기인데 여기도 혹시 이쪽 찝는 수가 있나요? 만약 이 수가 불가능하다면 양쪽 흙을 가르는 유일한 수가 이런 수가 되는데 네, 과연 이런 수가 통할지 네. 네, 정말 모양으로는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수죠. 아, 정말 주는데요. 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차단하고 보자는 거죠. 네. 어쨌든 흑돌의 이 양쪽 연결을 방해해야 중앙 쪽의 두터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최강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들은 바둑 배울 때는 생각만 해도 혼나는 수예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끊어가죠. 어쨌든 김지석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저 흑돌을 양분하고 103점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네. 그만큼 주위에서는 백이 당할 곳은 없습니다. 렌샤오 선수도 사실 안전하게 둔다면 백의 이수에 대해서 이 옆으로 붙인 수로는 아래쪽을 붙였다면 넘어갈 수는 네, 있었어요. 넘어가는 건 쉬웠죠. 뭐 되져쳐도 그냥 꽉 있기만 해도 끊는 것과 넘는 것이 맛보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편이 더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렌샤오 선수도 아마 설마 했을 거예요. 과연 백이 이렇게까지 둘지. 네. 게다가 또 빈삼각으로 나가야 하네요. 네. 형태만 보면 백도 괴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렌샤오 선수가 좀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속기전에서 저우어시 선수가 정말 버팀수로 지금 두고 있다면 이 바둑은 김지석 선수의 버팀수네요. 네. 결국은 이 집이 불리한 쪽은 보통 두텀이 있기 마련인데 그 두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두텀을 활용할 곳이 없는 바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지석 선수가 그걸 짜내서 어떻게든 두텀을 활용할 곳을 찾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일단 하변 쪽에 흙의 집 모양을 깬 것만 하더라도 5집 이상 집으로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을 차단하는 뒷맛, 네, 한 칸 아래죠. 여기를 차단하는 뒷맛, 네. 그리고 중앙 쪽에 급소를 가서 뭔가 활용을 통해 중앙에 집을 낼 수 있는 여지, 뭐 이런 것 등을 계산해 본다면 흙의 이 붙임수는 그냥 아래쪽을 붙이는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 김지석 선수가 흙의 실수를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네, 다시 상변으로 손을 돌립니다. 네, 애초에 상변과 하변은 좀 맛보기성이었죠. 네. 상변도 참 백이 두고 싶은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그래도 렌샤오 선수가 먼저 갔습니다. 그곳을 흙이 두지 않았다면 이제는 아래쪽에서 집으로 이득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곳을 지켰다면요. 여기서 집으로 이득을 보고 또 한 번 잇고 여기를 눌러막는 이 집으로 굉장히 큰 수를 두어서 양쪽을 모두 두는 순간 집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좁혀졌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흐름상 백이 유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틈에 흙이 여기를 왔기 때문에 이제는 김지석 선수 뭔가 골치 아프죠. 과연 이 흑도를 공격을 통해 뭔가 득을 볼지 아니면 그냥 중앙 쪽에 연타를 하면서 집으로 지키는 흐름으로 갈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저 수는 앞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를 모두 겸장하는 한 수인가요? 공격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의 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양으로는 급소네요. 뭐 어찌됐든 돌과 돌이 부딪혀야 힘을 내는 김지석 선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부딪힐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 서서히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붙인 수의 의미는요. 백이 이쪽을 이제 차단하는 것을 노리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차단하는 것은 흙이 항상 여기는 가만히 놔두더라도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칩하는 것이 늘 선수죠. 그렇다면 흙이 뭐 날일자를 간다든지 또는 한 칸을 뛴다든지 이 부근에 한 집을 없애야 공격이 가능한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을 붙이고 흙이 여기를 두면 늘어서 이건 자체로도 만족이죠. 안형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 뭐 공격 갈 수도 있고 네. 여차하면 그냥 살려주고
여기를 틀어 막아도 뭐 이으면 다시 씌우면 그만입니다. 뭐 배가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낫겠네요. 이 정도면 집 모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흙은 뭐 상식적으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백도 나가고 여기를 들여다보는 네, 이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흙이 받아야 된다면 이 교환 자체가 일단은 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바깥쪽으로 막네요. 네, 렌샤오 선수도 일단은 버틸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차하면 여기 패의 맛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패는 흙이 졌을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흙이 들어갈 수 있는 패는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살고자 하면서 최대한 득을 보고 또는 패감이 많아지고 나서 이 시한폭탄이 백에게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공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 이바둑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갈지.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김지석 선수가 이 빈상각의 묘수를 통해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렌샤오 선수도 그 차렷하고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하변 접전에서는 두 선수가 모두 상대에게 의외의 곳을 당했는데요. 김지석 선수도 여기를 넘어가고 나서 중앙을 포기하고 여기를 넣는 발상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렌샤오 선수가 이 두 번의 우영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최근의 기사들이 실전적인 수를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양은 아니지만 실전에서는 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프로 기사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항상 모양을 추구하고 웬만한 경우는 또 그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저렇게 우형의 묘수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바둑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원래 흐름 자체가 흙이 좀 우세했던 흐름이었고 그리고 아직은 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이 더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김지석 선수가 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어려웠던 이 험난한 순간을 어느 정도는 넘겼어요. 전단을 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단수를 치면서 패 맛도 없앱니다. 네, 여전히 좌중앙 쪽에 이쪽을 나와 끊는 단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흙의 안형이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우하기 쪽도 어느 정도 백이 득을 볼 여지가 생겼죠. 여기를 네. 잇는 것까지는 뭐 흙에 걸리라고 하더라도 결국 받았을 때 나중에 이곳을 치중 간다면
좀 끝내기로 득을 볼 여지는 생겼습니다. 지금 단수 치는 것은 패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따라잡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렌샤오 선수는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겁니다. 괜히 이 체면을 생각하다가 붙이는 수를 놓쳤거든요. 예전에 몇십 년 전인데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바둑팬이 서봉수 구단에게 바둑을 이기려면 어떻게 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서봉수 구단이 돌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면 잘 두는 바둑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이 끊어지면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흙을 까다롭게 하는데 김지석 선수가 성공을 했어요. 네. 지금 이쪽을 흙이 넘어갔던 것과 실전처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요. 자연스럽게 백이 공격을 하면서 중앙 쪽에서 리듬을 구하고 또 집 모양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변에서 흙집이 깨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초반에 이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여기를 끊으면 항상 백은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흙이 늘 노리던 것이 이쪽에 치중 가는 끝내기였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넘어가는 것과 아래쪽을 넘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받으면 젖히고 이 훌륭한 끝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 느는 자리를 백에게 선수로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활이 걸리기 때문이죠. 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곳에 끝내기도 없어지고 안팎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모든 것이 이 흙의 양쪽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생긴 피해입니다. 네. 네, 결국 여기도 선수로 틀어맞고 여기도 선수로 늘 수 있다면 지금 집으로 좀 의문입니다. 백이 불리한지가요. 많이 따라잡았네요. 네. 뭐 흙은 이렇게 받을지 이렇게 받을지 이쪽이 좀 더 낫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느는 것을 결국 백이 선수로 활용을 하면요. 흙이 받는 자세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막아야 되나요? 네, 안정적으로 준다면 한 이 정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곳이 한 8집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12집. 25집이 조금 약해 보이고요. 28, 30, 40, 한 42, 집 정도 납니다. 사석은 백이 2개가 많죠. 네. 백은 사석을 쳤을 때 네, 이곳이 한 13집 정도 봐주고요. 백은 30집의 이 중앙 정도가 납니다. 그리고 백선이에요. 단수가 선수면 집이 어느 정도 날 것 같고요. 이건 백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흐름은 역전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하변을 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자리였네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두 텀을 활용할 여지가 생기니까요. 네. 이 바둑을 두다 보면 간혹 이 프로 기사들도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혹은 좀 남들의 눈이 의식돼서
우영이라던가 아니면 실전적인 수라든가 이런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쪽을 신경 썼네요. 그냥 네. 체면을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흙이 상당히 편한 흐름이었는데 또 그 작은 빈틈을 김지석 선수가 워낙 또 잘 찔러 들어갔고요. 손을 뺐습니다. 이건 승부수인데요. 그렇네요. 지금 백이 흑돌을 잡으러 온다면 일단은 이 단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을 때에는 네. 단수를 친다면 항상 백은 패로 버텼을 때 흑이 부담이 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되고 패를 한다면 흑이 이 패를 이기는 순간 백도 이 자리가 그냥 공배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백이 대손해입니다. 그런 만큼 패도 백이 좀 부담스러워져요. 그렇다고 그냥 빠지자니. 네, 그냥 빠지자니 여기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되는 순간 여기를 단수 치고 호구 쳤을 때 이 약점이 훨씬 강렬해집니다. 네. 렌샤오 선수도 지금은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주어서는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버텨갑니다. 과연 그 일선에 단수 치는 그 수를 당하면서까지 잡으러 갈 수 있을지. 방금 전에 그 진행이 좀 부담스럽다면 네. 이제 백은 먼저 이쪽 부분을 뭔가 건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쪽을 건드린다면 자체로는 손해이지만 미리 이곳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한 점을 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흑이 다 받아줄지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흑이 워낙 여기를 급한 곳이. 네, 미는 순간 다음에 덮어 씌우는 것을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백이 이렇게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끊어갔습니다. 네, 하변패에 버틸 수 있다고 보나요? 지금은 렌샤오 선수도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중앙에서 두는 것은 약간 바둑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더 보죠. 이제 그랬을 때에는 백이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먹여치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어차피 이 패를 계속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중앙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교환을 당하고 또 중앙은 중앙대로 괴롭힘 네. 당하고요. 너무 아픈데요. 네, 이 흐름은 흑이 원하던 흐름은 아닐 겁니다. 흑은 단수 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단수 치네요. 네, 지금은 백도 뭐 패로 안 버틸 수가 없고요. 결국은 패감 승부 쪽으로 가네요. 네, 갑자기 흐름이 급변했다고 느낀 렌샤오 선수가 처절하게 버티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쪽은 뭐 초반부터 절대 패감이었죠. 네, 그쪽은 패감이 좀 있어요. 지금 끄는 수가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하변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바둑은 하변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지 그 변화가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수읽기 할 것도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 쪽에 흑이 팩감을 썼다고 보면요. 네. 백이 해소를 했을 때에는 흑도 여기를 기세로 단수를 치고 이 장면에서 백이 과연 이 흑을 한 수로 제압할 수 있느냐 이 수읽기를 먼저 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제압할 수 있다면 일단 집은 크죠. 흑이 이 백도를 과연 잡으러 갈 수 있느냐 또 그걸 봐야 합니다. 이 백이 죽는다면 우아기의 흑도를 잡아도 말짱 꽝입니다. 아, 그렇죠. 여러 수를 내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그림은 정말 서로 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이어갔을 때 거기까지 갈 수가 있고요. 어느 한쪽이 불리하다고 본다면 그 전에 뭔가 수순을 틀어 가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 중앙 쪽에 패를 흑이 썼을 때 백이 받아준다면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백이 팩감이 몇 개가 나올지 또 팩감을 쓰더라도 어떻게 쓸지 참 네.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네, 지금 제가 대국장에서 이 대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머리 아픈 국면입니다. 두 선수 머리에 쥐나겠는데요. 네. 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팩감을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흑이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연타가 더욱 강렬해졌죠. 가치가 훨씬 커졌습니다. 네. 네, 제 느낌으로는 지금의 이 흐름은 김지석 선수가 역전에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로의 팩감 싸움이 된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렌샤오 선수가 워낙 바둑이 견실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이렇게 좀 불리해지기 시작하면 특히 이런 식으로 상대가 두터울 때에는 역전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기사인데요. 네. 그 아주 작은 빈틈을 바늘 구멍을 김지석 선수가 잘 뚫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주장전과 속기전 두 판 모두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지석 선수는 흐름이 안 좋았지만 지금 하변 접전을 통해서 역전에 성공하는 분위기이고요. 물론 아직 더 갈 길은 멉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의 바둑은 한동안 보지 못했지만 박정환 선수도 위기 상황을 잘 넘겼던 상황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주장전과 속기전. 저장이 주장전에 김지석 선수가 나오면서 약간은 우세한 듯 보였지만 만만치 않아요. 네, 두 팀 모두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은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내용 면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수순들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네, 2015 중국 갑조리그 잠시 후 3부에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